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평일 나가면 5,600원 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5,600원을 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5,600원짜리 환자예요. 이런 얘기하면 야 의사가 돈 얘기한다고 또 욕하실 수 있는데 제가 늘 얘기했고 국부론의 첫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예요. 옆집의 제빵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따뜻한 빵을 만드는 이유는 이웃에게 맛있는 빵, 신선한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에게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경제적 이윤 동기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사적 이윤 동기를 거부하는 그런 고상한 의사 선생님들이 극소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늘 칭송받는 겁니다. 저에게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동료 의사들이나 후배 의사들에게 그런 고귀한 정신을 강요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좀 기분이 아침부터 좀 그러신가요?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만나고 비타민을 많이 전달을 하면서 고객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랬다고. 좀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 친구인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는 이렇게 말을 하니? 그랬더니 하민병 선생님이랑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봐야 되는 환자가 몇 명이고 그 환자를 봐야 월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있는데 너가 의료보험 환자이기 때문에 자세히 봐줄 수 없다는 비슷한 말을 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이 저보다 훨씬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하민병 선생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 맞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건강의 주인공은 바로 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몸에 제일 잘하는 것도 저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의 전문 지식과 그리고 또 이런 센터에서 공부하는 것과 해가지고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넣어봤습니다. 저는 8년 정도 기침을 했어요. 그러면 8년 동안 어떻게 기침을 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년 동안 매일 기침을 한 건 아니고요. 하루에 2-3번 정도 기침을 했어요. 근데 기침을 하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8년 동안 밖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내장 쏟아지겠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기침의 원인이 되게 많아요. 기관지일 수도 있고요. 폐일 수도 있고요. 심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데 혹이 나면 자극이 돼서 기침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잘 수도 없고 한 번 나오면 멈출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웠는데 결국에 센 기침약, 더 센 기침약 이렇게 지내다가 선생님께서 저는 얼굴 빼놓고 온몸이 아토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차피 아토피 환자는 천식으로 간다. 너는 천식의 중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천식약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요. 천식약을 먹으면 사실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져야 되거든요. 저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너는 천식이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저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선생님은 증상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아메이를 만날 때 저희 둘째가 고3 막바지였는데 더블X를 후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3 애들 막바지 한약도 많이 해주는데 좋다고 하니까 저거 한 통을 사본 거예요. 근데 딸이 못 먹겠다고 해서 제가 먹게 됩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반품도 너무 또 그분을 봐야 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먹게 됐는데요. 전 더블X를 먹고 3주 정도 지나니까 제 몸이 좋아진 걸 발견했어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제 몸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양약에서는 어떻죠? 밸런스란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양약에서는 밸런스란 건 없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결과가 노말이면 밸런스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숙 씨 너무 예민하다.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더블X를 공부해봤더니요. 제가 기존에 먹던 센트룸, 액티땡 다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있었어요. 여기 19가지 화이토 케미칼이 있더라고요. 저는 간호사를 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보험 지급심사랑 가입심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매뉴얼을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많은 공부를 해요.
최신의 트렌드를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서양의 어느 선진국에서 이 파이토케미칼이 천연 항암제로 쓴다는 논문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저희 가족력이 있는 남편한테 저거 너무 먹이고 싶다 그 생각했었는데 한국에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못 먹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유행했던 휴땡에 전화를 해서 녹즙을 많이 갈아 먹으면 화이토 케미칼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가는 과정에서 많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한약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화이토 케미칼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먹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저거 시금치 10단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때 되게 포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있었어요. 혹시 비타민 먹지 말라는 의사 아세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셨어요? 파이토케미칼이 없는 비타민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들도 비타민이 중요한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파이토케미칼이 없는 건 제 몸에 밸런스를 안 맞춰줘요. 제 몸에 부족한 비타민이 있고 많은 비타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절해주는 조절자가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먹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없어지고 기침이 좋아지면서 내가 찾던 파이토케미칼 19가지나 있다는 걸 보고 정말 이거 감사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DNA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습니다. 전 저거 논문을 사실 찾아봤어요. 본사에 요청하면 주시거든요. 보고서 먹은 군과 안 먹은 군을 8주 동안 비교 실험한 다음에 DNA가 회복되는 걸 발견했다는 논문을 봤어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랬던 게 임상에서는 비교군과 대조군을 하려면요. 극명한 환자 2군을 해요.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 고혈압 환자와 고혈압 아닌 사람. 맞죠? 그런 다음에 투약을 하고 결과를 냅니다. 근데 이 군은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8주 동안 실험을 해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랬고 그러니까 천연 항암제를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최애 제품이고 너무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게 된 제품이 오메가3예요. 너무 좋아하시죠? 전 진짜 오메가3를 알고 나서 좀 암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형 마트에 가면 오메가3가 쫙 전시돼 있잖아요, 리더님들. 보면 어떠세요? 저런 거 먹으면, 그렇죠, 독성 물질인데, 투명한 병에 이렇게 빛 앞에 있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3, 저희 남편이 심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를 못 먹였어요. 안전하지 않아서. 그랬던 사람인데요. 오메가3 먼저 기능 볼게요. 중성지방 낮춰주고요. 그럼으로써 혈행 개선을 도움을 주고요. 눈도 뻑뻑하지 않게 해주고 관절도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DHA 성분은 뇌세포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건 다 아시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 더 추가됐어요. 오메가3가 염증을 잡아줘요. 그리고 만성 염증 예방을 합니다. 저같이 아토피 환자도 만성 염증이잖아요. 오메가3 다량으로 먹으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만성 염증 너무 많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데 만성 염증이 왜 많을까요? 저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볼게요. 오메가6랑 오메가3의 불균형이 만성 염증을 만들어요. 오메가6 전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요. 이러신 분 많은데 콩기름이랑 옥수수 기름에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후라이드 치킨 시키면 저희처럼 포도씨 위에 튀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옥수수 기름에 튀긴 걸 저희가 계속 먹다 보니까 원래 밸런스가 오메가6가 4, 오메가3가 1 이렇게 돼야지 밸런스가 맞아서 염증이 안 생기는데 요즘에 그냥 평균이 20대 1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100대 1이 넘는 분도 많대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름을 안 먹어도요. 저희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료가 옥수수예요. 그래서 오메가6를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심해지는데요. 오메가6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촉진하는 작용을 해요. 염증을 촉진하고요.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그럼으로써 혈소판을 응집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오메가3는 반대작용을 해요.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래서 두 개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불균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은 오메가3를 많이 먹음으로써 균형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오메가6는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오메가3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써있죠. 아쿠아셀 공법으로 잘게 쪼갠 저분자 오메가3. 저는 그 홈쇼핑에 보시면
RTG 되게 많이 광고하시잖아요. RTG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생선 기름을 그냥 짜면 TG형이에요. 그거는 글리세롤이라는 지방 안에 포화, 안 좋은 게 2개 붙어 있고 불포화가 하나 붙어 있는 그런 기름을 저희가 먹게 됩니다. 좀 합리적이진 않죠. 포화 지방을 먹게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2E형이에요. 2E형은 글리세롤이라는 지방을 에탄올로 치환했어요. 보이실까요? 에탄올로 치환을 하고 대신에 불포화를 하나밖에 못 붙인대요. 지금 2E형을 파는 건강기능회사 되게 많아요. 근데 어때요? 불포화를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아서 나온 게 RTG형인데요. RTG형은 글리세롤 하나에 불포화를 3개 붙여서 저희가 조금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RTG를 그래서 홈쇼핑에서 많이 파는 거거든요. 제가 본사에 물어봤었어요. 우리 거는 무슨 형이냐고. 그랬더니 저희는 원래부터 RTG였고 2E형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RTG를 넘어선 아쿠아셀 공법으로 잘게 쪼갠 저분장 오메가3예요. 저는 이렇게 아메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게 런칭이 되면 홈쇼핑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2개 발견했거든요. 저희 런칭하고 홈쇼핑 한 달에 런칭하더라고요. 근데 런칭 못한 제품이에요. 아쿠아셀 오메가3는 런칭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특별한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밖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권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RTG를 넘어선 오메가3고 본사 자료에 PC 오일보다 6.1배 흡수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가지고 있는 최신 공법으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메가3를 안 먹었던 이유가요. 중금속이 걱정돼서 안 먹었어요. 저 같은 분 계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20년, 30년 먹어야 되는데 중금속이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저는 안 먹었어요. 솔직히 걱정돼가지고. 근데 저는 저희 거 중금속 검사를 보고서 되게 놀랐어요. 본사 강의 때 제가 체크한 건데요. 중금속이 수은, 납, 카드뮴을 국내에서 보게 돼 있는데 보이시나요? 수은이 0.5가 기준인데 저희는 0.05예요. 그리고 납은 3이 기준인데 저희는 0.01이고요. 그리고 비소는 국내 기준이 없는데 저희는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이거 진짜 안전해서 먹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화 측정도 물론이지만 환경 호르몬은 국내 기준이 없어요. 근데 환경 호르몬도 검사하는 되게 안전한 오메가3입니다. 국내 기관에서 7개, 하지만 자사는 26개를 검사하는 안전한 오메가3를 소개해드렸고요. 매년 50만 번 이상, 매달 25,000번, 그리고 출고 전에 200번 이상 확인을 하고 검사하는 아주 안전한 제품입니다. 저는 오메가3는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소개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메가3 아까 제가 특별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다른 데서 흉내 낼 수 없는 오메가3예요. 다른 데서는 동물성 오메가3만 팔고 식물성 오메가3만 팔고 에터땡에서 팔죠. 식물성 오메가3.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식물성 오메가3는 ALA란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EPA랑 DHA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개 먹어서 10개 흡수되는 건데 못하라 그걸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오메가3가 생긴 게 알래스카 사람들이 생선을 먹는데 뇌졸중, 심근경색 약 걸려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식물성 기름으로 먹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에서 화이트 치아시드에서 나온 오메가3를 믹스했어요. 1000ml에 43mg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본사에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새로운 포뮬러를 만들었나. 그랬더니 요즘의 트렌드가 식물성 오메가3가 계속 그런 논문이 나오고 있대요. 좋아지고 있어. 식물성 오메가3를 먹었던 결과가 어때. 그래서 새로운 포뮬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듣도 보도 못한 오메가3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RTG를 넘어선 듣도 보도 못한 안전한 오메가3. 너무 좋죠.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칼맥디예요. 저는 처음에 제품 막 보다가 칼슘 제제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너무 좋다. 저 같은 분 계세요? 칼슘 제품 저희 너무 좋아요. 진짜 어디에도 없는 칼슘 제품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99% 뼈와 치아에 있는데 1% 혈액에 있어요. 칼슘이. 알고 저희는 배웠을 때 알고 있잖아요. 1%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1%의 농도가 안 맞으면 저는 죽거든요. 그래서 1% 농도를 지키기 위해서 제 몸은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 몸에 1%가 칼슘을 잘 안 먹어서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서 1% 농도를 유지해요.
근데 몸은 제 몸을 보호하려고 10개가 부족하면 10개를 뽑는 게 아니라요. 20개, 30개를 뽑아내요. 왜냐하면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나이가 이제 51세인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연조직에 석회가 많이 꼈어. 저도 석회가 좀 꼈는데 칼슘 부족해서예요. 칼슘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 혈액 속에 칼슘 1%가 부족해서 뼈 속에 칼슘을 갖다 썼기 때문에 혈액에 많은 칼슘이 돌아다니다가 침착이 되는 거야. 그렇게 좀 이해하셔서 칼슘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슘은 저용량을 먹더라도 꾸준히 먹으면 이런 석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슘이 너무 중요했는데 이런 분들 많으세요. 병원에 갔는데 칼슘 10,000원도 안 해. 한 달치가. 그쵸? 어떤 칼슘인지 아세요? 탄산에서 뽑은 칼슘이에요. 그래서 그 칼슘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 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3%밖에 안 돼요. 그거를 10,000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먹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탄산 칼슘 안 먹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좋은 게 구연산 칼슘은 그나마 좋습니다. 전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흡수율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에터땡에서 나왔죠. 우유 칼슘. 근데 저는 우유 칼슘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일단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북유럽 여성들이 우유를 많이 먹는데 골다공증 되게 위험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 칼슘 안 먹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안 먹고 지내다가 저희 해조 칼슘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굴껍질 분말이랑 식물성 해조 칼슘에서 나온 칼슘으로 만들었고요. 단지 저는 단점은 흡수율은 한 70에서 80% 돼요. 단점은 좀 비싼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비싸요. 근데 따져보면 약간 비싼데 이거를 그냥 꾸준하게 드시면 제 몸에 분명히 골다공증 예방도 하고 석회화 끼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님도 어렵지 않으시죠? 너무 이렇게 수요반 분위기가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칼슘이고요. 저희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2대1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칼슘 흡수될 때는 비타민 D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활성형 비타민 D3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율을 더 높였습니다. 비타민 칼맥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해조 칼슘이어가지고 흡수율도 높고 안전하다. 칼슘은 저는 이거 칼슘은 감사함을 가지고 먹어요. 다른 데서 못 보는 칼슘. 감사한 칼슘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 유산균이에요. 저는 전에 저희 남편이 건강이 많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약국에를 가서 유산균을 사다 먹더라고요. 드시모땡 유산균 아시죠? 모르세요? 12만 얼마예요, 한 달에. 근데 저희 남편이 진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더니 유산균의 균주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유산균이다 먹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좀 비싸긴 해도 먹어야지 했는데 저희 유산균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균주 회사랑 똑같아요. 드시모땡 유산균이랑. 그거를 12만 원에 먹을 것이냐, 4만 원대에 먹을 것이냐. 저는 당연히 4만 원대 먹죠. 전 이걸 4만 원대 팔아서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확 올라갔어요.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유산균이고요. 균주 회사가 그래도 인정받는 데가 두 군데라고 따지면 다니스코사랑 크리스찬 한센이에요. 그 두 중에서 거기서 갖고 온 유산균을 갖고 있으면 다 대부분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 두 가지 회사를 4만 원대에 먹는 건 저는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유산균이고요. 그 회사에서 만든 균 중에서 SCI급 논문으로 검증된 균 5가지를 한국인에게 맞게 제조한 유산균입니다. 너무 좋죠. 그런 유산균이고 HN019, NCFM, BA104 저게 담즙과 위산에도 살아가지고 장까지 가고 장에 도착하면 장벽을 확 코팅해가지고 장 누수 주요군도 예방해주는 그런 균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장균 수로 83억 마리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아메이 하기 전에 아이허땡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거기서 유산균 살펴보면 어떠세요? 1,000억 마리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구매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보장균수랑 투입균수랑 말이 달라요. 그거는 내가 처음에 만들 때 투입했단 말이고요. 저희는 보장균수로 83억 마리.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3억 마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올리고당이 아닌 치커리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눌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올리고당은 장까지 못 간대요. 그래서 유산균 먹이가 없대요. 장에 가면.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
이눌린을 사용하지? 그랬더니 제가 이게 막 읽어보고 나니까 논문 같은 것도 보니까 올리고당이 장까지 가는 확률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과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장 유통하는 거 너무 많죠. 저는 그거 보면서 좋다는 생각이 안 들고 기술력이 없네. 그런 생각했어요.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리더님. 그거는 저희는 냉장 유통하지 않아도 사중으로 만든 유산균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전 처음에 유산균을 보고 처음에 자세히 공부 안 했을 때 아메이 너무 성의 없다. 유산균이 락토땡은 애기 유산균도 있고 뷰티 유산균도 있고 많죠. 10몇 개가 넘어서 제가 그걸 다 조사해 봤어요. 저 의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락토땡은요, 한 가지 균을 가지고 10가지 제품을 만들면서 뷰티 제품에는 콜라겐을 넣고 어린이 성장에는 아연을 넣고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근데 저희는 제품이 다 균이 달라요. 살 빠지는 유산균은 살 빠진 유산균을 넣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너무 좋은 유산균입니다. 균 종류가 많다는 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너무 요즘에 핫한 마이랩입니다. 정말 너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제품, 너무 좋은 키트죠. 프리미엄 분변 키트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98년도에 병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요즘을 살아가면서 의료 환경 너무 좋아졌거든요. 근데 우울증, 치매, 파킨슨은 너무 많아졌어요. 파킨슨이 제가 병원 다닐 때 제가 졸업한 병원이 양방 한방이 같이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파킨슨 환자가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파킨슨 환자는 보면 파킨슨이다 알아요. 이렇게 침도 좀 흘리시고요. 손도 떠시고요. 특유의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유명했던 이유가 양방에서 치료받다가 한방으로 가셔서 치료받으시고 그랬는데 많지 않아서 파킨슨 환자를 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제 친구 아버님 중에 친구도 별로 없는데 3분이 파킨슨이세요. 너무 놀랐어요.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천식, 알러지 질환 너무 많아지고요. 자가 면역 질환도 너무 많아졌죠. 자가 면역 질환이 98년도에는 루푸스밖에 저는 못 들었었어요. 병원에 있었지만. 그쵸? 루푸스 아세요? 전신 홍파선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반점 생기는 거. 그래서 저희 병원에 환자가 오면 한양대 병원에 선생님이 계셔서 다 트랜스퍼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친구도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고 나니까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통해서 300개가 넘는데 요즘에 자가면역 질환에 정말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크론병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아직도 자다 컨디션 안 좋은 병원 꿈을 꾸는데 저 환자가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남자분인데 들어오셨을 때 새빨간 새빨간 변을 보셨어요. 근데 극심한 복통과 변을 너무 많이 보는데 너무 새빨개서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 핫했던 게 에이즈였거든요. 에이즈 환자 오면은 받아서 빨리 트랜스퍼 보내고 막 그랬던 시기여가지고 이거 에이즈가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결과 나오기 전에 너무 새빨간 변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극심한 통증과 그분이 바로 궤양성 대장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그 내시경 넣어가지고 지지면 되는데 저걸 왜 못하세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더니 선생님이 거기 지지면 뭐하냐? 다른 데 또 생기고 다른 데 또 생기고 너무 아파하시고 새빨간 분변을 막 쫙쫙 보시고 색깔이 일상생활을 못 하세요. 직장은 당연히 못 다니시고요. 학교도 못 다니세요. 저도 이제 한 분 만났어요. 이러면서 만났는데 그분도 일상생활이 안 되세요. 너무 많아졌어요. 크론병이나 염증성 장질환. 왜 많아졌을까? 이런 고민 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제 장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엉망이 돼서였다. 여기서 배우고 원인이 그거였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에 항생제가 상용화되면서 왼쪽 그래프 보실게요. 루마티스열, A형 간염, 결핵, 이하선염, 홍역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항생제가 좋아지면서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일형당뇨가 저희 때는요 선천성 당뇨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른도 많이 걸려요. 췌장을 자기가 공격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생기고 천식도 생기고 이게 바로 항생제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없앴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저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면역세포의 70%가 있으니까 면역을 좋게 하죠. 그리고
장신경계가 있대요. 뉴런이 머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뉴런이 장 속에도 존재한대요. 저 그거 듣고 사실은 처음엔 거짓말인지 알고 책을 찾아봤어요. 장신경계란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장에서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그러니까 의학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게 장에 무너지면 안 나오겠죠. 저희 호르몬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먹은 음식을 잘게 쪼개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저한테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대사 기능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야 아까처럼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데 걸리지 않아요. 변도 잘 보고요. 그게 깨지면 우울증과 치매 같은 파킨슨병이 생기죠.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사성 질환에 걸리기 쉽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랑 크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게 걸리기 쉽습니다. 저는 이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냥 뭐 설사하고 살지 그러는데 그거는 안 보신 분이 그래요. 진짜 배가 아프고 살 수가 없어요. 학교를 못 다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미리 근데 다시 그렇게 가면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으실 때 이런 걸로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음식을 먹거나 그건 기본이에요. 거친 음식,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요. 좋은 생활 습관은 기본으로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방법이 예전에는 2가지 있었어요.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구강으로 먹거나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항문으로 넣거나 2가지였어요. 저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었어요. 미국에서 이거 되게 비싼 가격으로 하고 있대 하면서. 근데 어때요? 말이 좋아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지 똥을 먹거나 똥을 넣는 거거든요.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저거는 감염의 문제를 아무리 잘해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에이즈 같은 거 너무 에이즈 환자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2가지가 아닌 마이랩을 실시하는 게 나왔어요. 저는 2가지 하실래요? 마이랩 하실래요? 전 당연히 마이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 분변을 가서 연구소에 보내면 먼저 분석을 하죠. 제 분변이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지 좋은 균이 있는지 나쁜 균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요. 6개의 튜브로 나눠요. 그리고 복제장이 있대요. 장은 산소도 없어야 되고 습도도 되게 민감하대요. 복제장이 6개를 나누고 6개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를 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8주 후에 저한테 맞는 유산균을 처방해 줍니다. 너무 과학적이죠. 이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제안합니다. 제 5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렸고요. 딱 30분 만에 끝낸 것 같아요. 제 오늘 강의는요, 제품 소개도 있지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내 몸의 주인은 나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몸은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기침을 하지만 전 기침의 원인이 밸런스가 안 맞았었거든요. 선생님이 저보고 예민하고 정신과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제 몸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식과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런 자리에서 정확한 공부를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